안녕하십니까. 2020년 8월 27일 새벽 무이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검언유착 수사팀에 대한 재판, 그러니까 강요미수 의혹에 대한 재판이 어제 시작됐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그와 별개로 하나의 분수령이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서울고검에서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일부 정진웅 부장검사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 이에 대한 감찰이 진행 중입니다. 그 감찰 진행 중인 지 꽤 오래됐죠. 이게 7월 말에 있었던 사건인데 지금 한 달이 다 돼가는군요. 이 한 달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조선일보를 보니까 정진웅 부장검사를 피의자로 전환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사건이 왜 일어났냐면, 정진웅 부장검사가 본인하고 그 장모 검사라는 사람을 데리고 법무연수원의 한동훈 검사장 그 사무실을 방문을 했죠. 이게 그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그 이제 한동훈 검사장이 아니 나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려면 내가 변호사를 그 불러야 되겠다라고 해서 불러도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래 전화해라, 이렇게 돼서 전화를 하고 휴대전화에 그 아이폰이라고 하는데요, 그 휴대전화에 비밀번호 마지막 자리를 누르는 순간 정진웅 부장검사가 몸을 날려서 테이블 위로 몸을 날려서 한동훈 검사장을 제압했다. 그 과정에서 폭행이 있었다. 이런 게 이제 한동훈 검사장 측 주장이고요. 이에 대해서 정진웅 부장검사는 그게 아니고 증거인멸을 하려는 시도가 있어서 자기가 그걸 제지하는 과정에서, 또는 한동훈 검사장이 그 압수수색을 피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폭행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이거 공무상 그 업무 방해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관련 뭐 CCTV나 뭐 관련자들의 증언이나 이런 걸 다 보고 나서 서울중앙지검에서 그 입장을 바꿨습니다. 공무집행 방해는 아니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한동훈 검사장이 그 압수수색을 방해하기 위한 행위냐, 아니면 정진웅 부장검사의 독직폭행이냐, 내지는 폭행이냐, 뭐 이런 것만 남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한동훈 검사장이 바로 그 자리에서 그 감찰을 요청했기 때문에 서울고검에서 지금 감찰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김영대 서울고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영대 고검장이 감찰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그 당시에 그 이제 이정현 중앙지검 1차장, 지금은 대검으로 갔죠. 그 중앙지검 1차장이 전화를 해서 고검에, 자, 우리 이동재 전 기자를 기소하기 전까지는 이 감찰을 미뤄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원칙대로 하겠다는 김영대 고검장의 발언에 대해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영대 고검장을 또 방문을 합니다. 김영대 고검장이 사법시험 기수로 보면 한 기수 우입니다. 그런데 방문을 해서요, 미뤄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김영대 당시 서울고검장이 아니 이거를 뭐 미룰 이유가 뭐 있냐, 지금 수사 중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원칙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성윤 지검장이 고검장, 한기수 우인 고검장한테 항의를 해가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이게 이제 언론에 그동안에 보도된 내용이고, 이거는 어느 정도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은 바로 검사장급 인사가 있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급 인사를 하니까 그 다음에 후임자가 조상철 서울고검장이 후임자가 됐습니다. 그 조상철 고검장은 자기가 취임해서 어려울 때일수록 취임사에서 원칙과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런 취임사를 해서, 자, 여기에서 얘기하는 어려운 때라는 건 무엇이고 원칙과 기본은 무엇이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뭐 언론에서 분석도 하고, 저도 서울고검장에 쏠린 눈이라는 식으로 그 유튜브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조상철 후임, 지금 이제 현재죠. 현재 서울고검장이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그 변수가 됐습니다. 근데 조상철 고검장은 이건 뭐 개인적인 문제지만 그 과거에 자민련 부총재도 했었고요. 국회 부의장을 지냈었죠. 조부영 의원이라고 있었습니다. 조부영 의원의 아들입니다. 저도 그렇지 않아도 고향이 충남 홍성이라서 홍성이면 혹시 그러고서 이제 좀 취재를 해봤더니 조부영 전 국회 부의장의 아들이다. 그래서 흔히 홍성, 예산 뭐 이런 데 출신들을 우리가 뭐 예향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기계,
기계가 있는 그 지역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뭐 최익현, 의병장이었던 최익현이 태어난 곳이기도 하죠.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누구의 사위인가 뭐 이것도 취재를 해봤더니 그건 법조계에서는 또 다 아는 거더라고요. 강신옥 전 민주당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강신옥 전 의원의 사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장인인 강신옥 전 의원은 민주화 투쟁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인의 얼굴을 봐서라도 장인의 명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그런 정의의 길을 갈 것이다. 뭐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런데 이 조상철 고검장이 취임하고 취임사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랬고 취임한 바로 다음날 이 감찰 결과를 보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고검에서 감찰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과연 그 감찰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여기에서 핵심은 그 감찰 결과도 결과이지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감찰을 수사로 전환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근데 오늘 조선일보를 보면 피의자로 전환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수사로 전환할 생각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 계기는 뭐냐? 바로 오늘이죠. 아마 오늘 오후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번 검사장급 인사에 이어서 후속 인사, 이번에는 중간 지휘자급, 그러니까 검사장 바로 밑에 급,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서울중앙지검의 1차장과 3차장이 공석이고요. 그 다음에 부장검사급까지도 이런 사람들 또는 부부장검사급까지를 인사이동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정진웅 부장검사가 과연 교체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데 지금 다수의 그 언론 보도를 보면 교체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이 독직 폭행 사건이라는 것을 일으켰고 이로 인해서 서울고검의 감찰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대로 두기에는 조금 찝찝하다 하는 차원에서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그 자리를 빨리 면해줘야 한다. 뭐 이런 의견들이 지금 다수라고 하는 게 언론 보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진웅 부장검사는 어제 그 이동재 전 기자의 첫 재판인데 그 재판에 이례적으로 본인이 직접 나타났습니다. 그거는 이 재판의 중요성을 감안한 결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으나 어쨌든 간에 오늘 인사에서 교체될 가능성을 점치는 언론 보도가 훨씬 많다 하는 점에서 본다면 그거는 이제 그거대로 한번 봐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조상철 서울고검장이 과연 이 감찰을 수사로 전환할 것이냐. 그런데 오늘 조선일보 보도는 수사로 전환할 뜻이 확고하다는 식의 보도인데 그게 조선일보 단독 기사라서 이걸 100% 믿을 수 있는 기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지금까지의 조상철 고검장에 대한 주변의 평가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수사로 전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잘 아시지만 서울고검은요 직접 수사권이 없습니다. 항고 사건만 수사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검에서 뭐 수사한 사건이 뭐가 잘못됐다 이렇게 돼서 이제 뭐 그 피해자나 이런 사람들이 검찰에 항고를 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 그걸 서울고검에서 맡습니다. 그런 사건 외에는 자기가 직접 인지수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무슨 고소고발 사건을 다룬다든가 하는 일은 서울고검에서는 하지 않기 때문에 서울고검이 직접 수사에 나서기 위해서는 고검장이 지검보다 고검하고 지검하고 지금 저 서초동에 가면 같은 건물 내에 있습니다. 그 건물의 주인은 서울고검입니다. 지검이 아니고. 그러니까 서울고검장이 지검을 지휘할 수가 있는 셈이죠. 실질적인 지휘권은 검찰총장이 갖고 있는 것이지만 그래서 서울고검장이 이걸 수사로 전환하려면 서울고검 검사 중에 한 명을 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발령을 내야 됩니다. 그렇게 발령을 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정식 강제 수사권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진웅 부장검사가 뭐 그 자리에 있든 아니면 다른 자리로 이동을 하든 간에 수사로 전환할 수가 있다. 그래서 피의자로 전환한 것이다. 이거는 지금 독직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조상철 고검장이 이거는 원칙대로 또는 기본대로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이 부분에 관해서 만약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걸 제동을 걸고 싶을 텐데 그럴 경우에는 검찰청법에 보면 직접 서울고검장을 지휘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개혁안에 포장을 해가지고 이 부분을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이제 각 지검, 고검을 지휘할 수 없도록 하고 그것을 법무부 장관이
고검장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개혁안이라는 걸 내놓은 적은 있지만 아직 그거는 다 실무적으로 법안, 법령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검찰청법에 따르면 만약 이것에 제동을 걸고 싶다고 한다면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될 경우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뭐 만약에 또다시 지휘권을 발동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뭐 들을 수밖에 없겠죠. 그 안 들으면 대개 사표를 내는 것이니까. 그렇게 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상철 고검장한테 이렇게 해라 라고 지휘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건 중간 단계가 여러 번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적어도 이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서 정진웅 부장검사를 수사하는 것도 막았다, 이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또 있게 된다. 뭐 그런 정치적 부담 이런 거 원래 추미애 법무부 장관 별로 고려를 안 하니까 뭐 그럴 가능성도 없지는 않겠으나, 지금 현재 이 분위기로 봤을 때 과연 그게 가능할 것인가. 왜 그러냐면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그러니까 정진웅 부장검사 팀에 대해서는 두 갈래의 그 감찰과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고검에서의 감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서울 고검장이 고검장이 조상철 고검장이 검사 직무대리를 임명해서 중앙지검으로 하여금 수사를 하도록 한다면 감찰과 수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감찰은 어느 정도 제가 보기엔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감찰에 따라서 징계 요청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근데 만약에 수사로 곧바로 전환이 된다면 이 감찰은 잠시 보류, 이럴 가능성도 있죠. 어찌됐든 간에 수사로 진행된다면 이거는 강제성을 띤 수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독직폭행 사건은요, 굉장히 무겁게 죄를 묻는 자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이근한 경감 아시죠? 물고문 사건, 박종철 군에 대한 물고문 사건, 고문기술자라고 하는 이근한 경감이 바로 독직폭행, 그러니까 자기 업무 중에 폭행 사건을 일으킨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정진웅 부장검사가 딱 거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해당하는 어떤 사고 처리 요건을 갖췄는가 갖추지 않았는가 하는 부분을 지금 중앙지검에서 이제 검사 직무대리가 수사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피의자로 전환했다는 점으로 봐서는 조상철 고검장이 그런 결심을 한 것이 아닌가. 왜냐면 지금까지 그럼 왜 이렇게 밀어두고 있었는가? 그거는 정진웅 부장검사에 대한 인사, 그게 오늘로 예상이 계속 미뤄져 왔었죠. 중간 지휘자급 인사가. 그러니까 그 인사를 기다렸다가 인사가 진행되면 곧바로 이제 뭐 수사로 전환하기 위한 그런 수순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법조계 주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으로 봐서는 오늘 피의자로 전환했다는 저 기사가 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렇게 되면 정진웅 부장검사는 독직폭행 사건의 피의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강제로, 지금까지 정진욱 부장검사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감찰에. 처음에는 뭐 이동재 기자 기소 때까지만 이렇게 얘기하더니 이제는 한동훈 검사장 기소 여부를 결정 지을 때까지 연기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서울 고검 감찰팀에서는 이제 그 연기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왜 거부하느냐? 그러니까 거부하면 사실관계를 뭐 대략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이제 만약에 끝까지 감찰을 거부할 때는 아마 그대로 징계위에 넘기거나 아니면 곧바로 수사에 전환하는데, 지금까지 얘기로 봐서는 수사로 전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되면 또 하나 이 검언유착 수사팀의 수사에 관한 것이 수사심의위원회에 의해서 1차 제동이 걸렸는데 그런 부분을 무시했죠. 그런데 이번에 서울 고검에 의해서 또다시 제동 내지는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만약에 수사로 전환이 된다면요, 이것은 정진웅 부장검사는 아마 검사 생활을 계속 하기는커녕 앞으로 사법 처리에 어떤 맞닥뜨리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진행 과정, 아마 오늘 오후쯤에 검찰 중간 지휘자급에 대한 인사가 있을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이 정진웅 부장검사에 대한 수사 여부가 곧바로 수면 위로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보기엔 아마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